안녕하십니까. 식량닷컴 김규태입니다. 2024년 9월 25일 25번째 푸드플랜 뉴스농장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소희 김포시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의 사무장님과 함께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와 농업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 토론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포시 학교급식 출하회 사무장을 맡고 있는 신소희입니다. 예. 기상청은 지난 9월 5일 2024년 여름철 기후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열대야가 20.2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날이 너무 뜨거워서 해수욕장에도 못 갔다고 하는데 농민들은 어떻게 여름을 이렇게 보내고 있을까요? 김장배추도 더워서 활착을 하지 못하고 또 다시 심고 그랬다는데 다시 심은 김장배추가 또 이렇게 속이 또 찰지도 모르겠습니다. 걱정들 많이 하고 있는데 올여름 농민들은 어떻게 지내왔는지 신소희 김포시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의 사무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너나 할 거 없이 사실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더 더위를 느끼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저희가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정말 더웠어요 라는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농사 짓는 사람들은 여름 그냥 더워야 여름이야, 더워야 곡식도 있고 채소도 자라고 그런 시절이 있다고 생각하고서 살거든요. 그래서 이 꼴이 나 있는데 그래도 한 8월 초반이 지나고 중복 지나고 말복으로 넘어가고 이러면 저녁 온도가 슬슬 낮아지고 이제 바람에서 찬바람이 들어와 가을 냄새가 나 이러면서 낮아졌다 시원하다 이제 살만하다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면 올해는 9월이 되어도 이게 선선하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정말 밤중까지 너무 더워가지고 거기다가 폭우가 정말 왔다 하면 기본 시간당 50mm, 30mm, 그게 하루에 막 200mm, 300mm 이렇게 와버리고 또 그랬다가 한참 말라서 땅이 갈라지도록 가뭄이 오고 이게 농사 지으라는 얘기인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덥고 질척거리고 힘드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 안 하겠대요. 그래서 8월 초반에 왔던 친구들이 9월 지금 얼마 전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농사 현장에는 못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들 안 아니면 금액을 훨씬 더 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금액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저희도. 그러니까 무지하게 더워서 추석날도 에어컨 틀었는데.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비 많이 오고 그랬다가 덥고 하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풀이더라고요. 그래서 풀이 말도 못하게 자라고 그렇게 되니까 풀 사이에 또 벌레들도 많고 또 병도 많고 사람 못 구해서 농장 주인들은 그냥 정말 제가 엉덩이에 굳은 살이 박힌 것 같다고 그랬어요. 앉아가지고 맨날 풀 뽑다가 보니까 예, 그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죠. 아니, 좀 어떻게 좀 작물을 좀 개발을 해서 아니 풀처럼 이렇게 개발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럼 막 던져놔도 잘 살 건데. 작물 중에 기장이라는 작물이 좀 씨를 넉넉하게 뿌려가지고 해놓으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풀을 눌러가지고 예, 근데 수확이 좀 적어요. 그런 작물이 있기는 해요. 근데 모두 그런 거는 아니고 그거보단 차라리 풀을 먹을 수 있는 요리 레시피를 만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생산성은 그게 월등하니까요. 네. 풀은 연작도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 사진에 띄워놨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조나 수수나 아니면 콩이나 이런 걸 키우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친환경 누가 콩 친환경 나도 하겠어 풀만 뽑을 수 있으면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예를 들어서 콩이나 조 이런 거를 심을 때 그냥 놔두면 노린재가 다 짜먹는 거예요. 걔네들이 구침으로 한 번씩 이렇게 찍어놓은 것들은 알곡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온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주로 이게 남부 지방에서는 예전에도 약을 좀 하면서 콩을 키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북부에서는 노린재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농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콩 노린재 때문에 농사 못 짓겠다는 소리를 못 했는데 요즘은 친환경 약재라 하더라도 꽃 피고 이렇게 알곡 생기는 그 무렵에 제때 방제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콩 먹기가 힘들 정도고 노린재 피해를 받으면 네. 콩이 어떻게 돼요? 어떤 피해를 입는 콩이 그러니까 아주 아기 쪽에는 콩알이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콩 그 꼬투리가 노랗게 익으면서 알이 차오르지 않고 그냥 파란 상태로 그냥 있어요. 안에 그 콩이 자라질 않으니까. 그리고 조금 더 큰 상태에서는 콩 그 꼬투리 그 안으로 예, 그 침을 꽂아가지고 그 안에 단백질을 쪽 빨아먹는 거죠. 그리고 당분들은 다 뱉어버리니까. 그리고 조 같은 경우 그 지금 그 자료 사진에 보시면 앉아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 조 사이 지금 사진상으로는 한두 마리가 앉아 있는 걸로 보이지만 조를 이렇게 까보면 저 틈틈 사이에도 막 가득 쬐끄만 노린재들이 들어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노린재예요? 네, 그게 썩덕나무 노린재라고 해가지고 예, 노린재인데 정말 피해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신경 안 썼던 해충이에요. 저희 노린재는 북부에서. 그러면 저 성충이 이렇게 피해를 약충부터 피해를 주죠. 예. 약충은 약충대로 갉아먹고 예, 그렇죠. 그러겠지. 근데 커지면 또 이렇게 정말 근데 뭐 이 노린재뿐만이 아니고 정말 올해 제가 밭에서 우리나라에 있다는 노린재 사전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예요. 색색이 많았나 보구나. 엄청났죠. 뭐 파란 거 정말 비단처럼 예쁜 애도 있어요. 친환경 밭이니까 뭐 걔네들도 예. 더 몰려드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주변에서 약을 치면 얘네들은 그냥 되게 힘이 세가지고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한 대로 날아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좀 대체 방법으로 그 녹두 같은 거를 주로 뭐 주장목이 조나 콩이면 옆에다가 녹두를 쭉 심어서 그럼 얘네들이 녹두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녹두에 잔뜩 붙으면 거기다가 이제 친환경 약재를 방제를 하면 우수수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방제를 좀 그 얘네들의 개체수를 좀 줄이는 그런 방제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정말 힘이 좋아가지고 어지간히 뿌리지 않으면 친환경 약재로는 잘 죽지도 않아요. 얘네들은.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정말 힘들었고 또 풀이 정말 그 사진 하나 또 올려드렸는데 이게 당근밭인데 누가 여기서 당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정말 심란할 정도로 풀이 가득한데 이게 2번 정도 풀을 뽑아줬던 밭이거든요. 계속 자라요. 돌아서면 또 자라고. 당근은 이렇게 막 침엽수처럼 막 예. 이렇게 이파리가 그렇게 예, 근데 생겼는데 완전 아기 때인데 옆에 풀들이 막 계속 자라니까 사람들이 저기 뭐 심은 밭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당근밭이었는데 사진상으로 옆에 아주 쬐끄맣게 파릇파릇한 애들이 당근이기는 해요. 근데 당근 같은 경우 더워서 발화도 잘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어렵게 풀을 뽑아놨는데 시간당 50mm 비가 오니까 한 10cm쯤 자랐던 당근들이 비에 맞아서 꺾여서 죽더라고요. 그리고 습이 너무 심해지니까 녹아서 죽고. 뭐 그래서 여기 뒤에 자료 사진 중에는 그렇게 해서 죽은 당근 사진도 같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래서야 이거 농사를 어떻게 짓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지금 이 당근 이 네. 상황이 몇 월 달? 이게 8월이요. 8월? 네, 8월 중후반 그때쯤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게 풀을 2번 뽑아줬던 밭이라는 게 더 충격적이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보통의 양파 같은 거 육묘를 하고 키운다 했을 때 보통은 9월 초 중순 이때쯤이면 날이 선선해지기 때문에 모종을 심으면 잘 나요. 근데 온도가 양파 모종이 30도가 넘어가면 발화율이 50%로 훅 떨어져 버리거든요. 양파 모종은 언제 해요? 보통 9월 초요. 9월 초에. 예, 그래서 30도가 안 넘어가는 좀 9월 달로 8월 달에는 또 다들 하고 싶어 하지만 너무 더워서 못 하고 이제 9월 달에 하게 되는데 올해 너무 더워서 늦춘다고 늦춰서 9월 7일쯤 했는데도 지금 사진상으로 보시면 다 축축 늘어져 있어요. 너무 더워서. 9월 1일이나 2일이나 이때 하는 건데. 근데 9월 7일 날 했는데도 더위가 가시질 않으니까 애들이 늘어져 가지고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예후가 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뭐 모종 낼 때도 누워 있는 모종들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고온이든 저온이든 장애를 받으면 그럼요. 나중에 성장 과정에 또 문제가 생기겠지. 네, 그래서 얘네들 정말 차광막을 몇 겹으로 씌워주고 해서 온도는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30도가 넘어가면 50% 정도인 게 뭐 25도다 그러면 75%뭐 이런 식으로 그런 온도대에 대해서 발화율이 완전히 달라져서 늦춰서 해서 다행히 그 저 같은 경우는 발화를 어느 정도 시켰는데 발화가 제대로 안 된 농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게 모판 하나에 대략적으로 7, 8천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실제적으로 계산을 하면 경영비랑 그 비용을 계산하면 7, 8천 원의 모판 하나를 사는 하나. 게 아니고 예, 실제 들어가는 돈 실제 살려면 10,000원 이상을 들여서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 모종장에 지금 750판이 들어 있으면 이거를 만약에 망친다고 하면 그 비용이 꽤 크잖아요. 그래서 돈 천만 원 가까이 예, 되는 거네.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심지어 그 창고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하셔가지고 이 발화가 무조건 돼야 되니까 에어컨 값 아무리 비싸도 모판 한 번 없는 값만큼은 안 들어간다. 아니 그 에어컨은 아니 아무리 네, 이제 네. 모종이라 하더라도 해가 네.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아니요. 발화했을 때는 괜찮아요. 아, 처음에 발화 싹을 당시에? 예, 그때 온도를 떨어뜨려줘야 안정적으로 발화가 되니까. 그러면은 발화는 다른 데서 해서 이렇게 예, 와도 옮겨가도 되겠네. 되죠. 근데 이 양이 결코 적은 양이 아니라서 뭐 집안에서 발화시킬 수 있는 양은 아니죠. 750개면 뭐 저는 그렇게 큰 게 아닌데도 이 정도인데 더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창고 하나에 에어컨을 다 설치를 해서 돌려서 이것만 망치지 않아도 에어컨 값은 나오고 앞으로 몇 년은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설치하시겠다 해서 올해 에어컨 설치하신 농가도 몇 댁 봤어요. 실제로. 이제 실내 스마트팜으로 넘어가고 거의 있네요. 또. 거의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온 설비 그다음에 그 습도 조절 설비까지 있으면 전문 사실 농장이랑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가고 또 배추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 사진에 보면 배추가 그 쭈루루룩 나 있는데 그 바깥쪽만 이상하게 배추가 되게 작아요. 이유가 이 배추 같은 경우도 너무 더워서 미룬다고 원래 한 8월 1, 2일쯤에 심었어야 될 씨를 뿌렸어야 될 배추 모종을 얘도 한 8월 7일 그러니까 보통 날짜보다 일주일 정도씩은 미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한참 자랄 때 37도 올라가는 날이 이틀 있고 나니까 모판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안 자라요. 갑자기 멈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깥에 애들이 더 온도가 더 선선할 시원하지 거 않게. 맞죠. 그런데 그 외부 공기가 워낙 뜨거워지니까 그 안쪽은 그래도 흙이랑 물이 많이 있는 거고 바깥쪽은 바깥 공기에 바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애들만 안 자라서 뽑아봤더니 뿌리가 다 녹았어요. 그나마 살아있는 게 고마울 정도. 그래서 지금 그 자료 화면 속에 보면 가운데 쪽은 좀 살아있어요. 근데 바깥쪽으로는 그냥 이만하게 살아있는 거 고맙습니다 하면서 사실은 키웠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온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모종 키우는 것도 말이 안 되더라고요. 뉴스나 이런 데서 봐도 뭐 기후위기 얘기 네. 나오고 막 이렇게 네. 저렇게 얘기 나오지만 네. 지금 이렇게 얘기 들어오면 농민들이 파종을 못해서 겨우 파종을 네. 해도 얘가 자라지 못하고 다 죽어서 네. 참 이런 상황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그냥 그거 안 먹으면 이제 그만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학교 급식이나 이쪽에는 이미 다 계획돼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품목을 뭐 바꾸든지 아니면은 네. 뭐 그런 것들은 좀 그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네. 그게 그러니까 보통 해년의 날씨나 기준을 가지고 많이 잡게 되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에. 근데 지금은 기후 이상 그러니까 기후가 일반적인 상황이 항상 오질 않는 거예요. 데이터나 통계를 가지고서 예측해야 되는 곳에서 그게 적중률이 너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차트 18번에 보시면 지금 그 4개년에 대해서 시금치에 관련된 가격 동향이 쭉 나와 있는 그래프를 넣어 드렸는데 예. 이걸 보면 그 지금 2024년도에 유일하게 9월 달에 시금치 가격이 올라가요. 다른 해에는 8월이 지나면 시금치 가격은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였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가요.
여기 자료 위에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자료 조사하면서 가락시장에서 도매가가 아닌 경매가예요. 경매가는 경매를 받은 다음에 거기 중도매인 수수료나 기타 여러 가지가 붙기 때문에 더 비싸진다는 얘기인데 9월 2일 최고가가 45만 5천 원이 나왔어요. 4kg 한 박스에. 예. 그런데 이제 예측은 9월 달은 원래 시금치 가격은 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학교 급식가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품목들이 정해졌다 보니까 원래는 8월은 15,000원 정도였고요. 9월에는 8,900원, 그러니까 한 9,000원 정도로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역전이 돼서 8월보다 월등하게 비싸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급 중단이 되기는 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다시 공급 재개한다고 공지가 난 걸로는 알고 있지만 그 추석 전후로 해서 아예 시금치 공급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공급가는 어차피 정해져 있어서 이 등락가가 얼마가 됐든 간에 진흥원에서는 요걸 공급을 해주고 되도록 아이들한테 골고루 먹이기 위해서 애를 쓰긴 한 거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예측이 빗나가는 거는 기후위기, 이상기후 이것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올 추석에는 아마 그 시금치 없는 잡채들도 많이 먹었을 거야. 그렇죠. 삼색나물에 아마 파란색, 어차피 나물 세 가지 색깔이 초록색이 나야 되기 때문에 뭐 호박으로 하든 비름나물로 하든 초록색 나는 다른 나물 대체 제사상에도 많이 올리셨을 거고요. 뭐 초록색 나는 거는 거의 뭐 부추로 대체했다, 뭘로 대체했다 얘기들은 많이 하시는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시금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추운 거, 서늘한 걸 좋아하는 채소들은 모두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추석 때 그 배추김치 담그려고 했는데 정말 주먹만한 거 하나에 알배기 하나를 단가를 보고서 놀란 게 6천 몇백 원인데 정말 주먹만 했거든요. 잎사귀 몇 개 달려있지도 않은 거. 그래서 5포기 사서 김치 했더니 정말 조그만 거 한 통 나오는데 와 이거를 도대체 얼마짜리 김치인가를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다들 김치 하려고 나박김치 한 통을 담그려고 해도 다 기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데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홍천 쪽에 지인께 여쭤봤더니 그 한여름에도 열대야가 없는 그 지역에서도 열대야가 생겼고 배추들이 다 녹아 나가는데 어디서 배추를 구하겠냐. 뭐 그 가락동 시세가 35,000원, 그러니까 망 하나에 35,000원씩 나오고 그랬던 시즌이니까 정말 무서울 정도였죠. 가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가격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인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농산물들을 재배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샤인머스켓을 제가 드셔보시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나 이런 애들이 원래는 숙기가 조금 더 이후에 올 줄 알고 있다가 한 열흘 정도가 빨라졌어요, 올해. 그러면서 알은 자라지 않고 빨리 익어버리니까 학교 급식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규격보다 알은 작아지고 색깔은 센 노래진 거예요. 그런데 샤인은 노란 게 맛있는 거 제대로 익은 거거든요. 유통을 위해서 조금 초록색을 따서 유통을 시킬 뿐이에요. 그래서 샤인머스켓 포도 같은 경우에 친환경은 지난번에 우리가 샤인머스켓의 비밀 그거 진행하면서도 얘기했지만 호르몬제하고 마이신을 투여해서 기절시키고 과육을 크게 하고 씨방을 안 만들게 하지만 친환경은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모양도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샤인이랑 다르고 그 더더군다나 사이즈도 조금 작은데 성장 촉진제를 주지 않아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 더우니까 더 일찍 더 작을 때 익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애써가지고 납품을 했는데 그게 다 반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희 출하에서 한 1,000만 원어치 정도가 반품이 됐어요. 반품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못생기고 물론 농가에서 손질을 좀 잘못하신 것도 없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그 손질을 잘해서 올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되고 있는 샤인의 기본적인 품위와 다르다. 예, 그래서 사진으로 봤을 때도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누렇게 꼭 그냥 시드름 뭐죠? 네. 그냥 청포도류가 그러니까 청포도. 우리가 샤인머스켓 하면은 이제 푸르스름하고 네. 이제 싱싱하게 네. 그거 근데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 제가 영양사 선생님들 모시고 한번 노각 오이 그렇죠. 예. 맞아. 노각 예. 노각이라는 네. 얘기가 딱 네, 맞네. 네.
진행을 하면서 이거 처음에는요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그 망고 포도라고도 했었어요. 노랗게 익어서 망고처럼 달고 향이 난다. 맞아. 망고 색깔이네. 네. 그랬던 건데 유통을 위해서 조금 일찍 따고 그리고 수출이든 유통이든 겨울까지 나왔었잖아요. 그 원래 저장되니까. 그러면은 이 색깔이 정상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익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방송 전에 네. 이걸 먹어보고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뭐, 정말 그 뭘 추가했냐고 물어봤잖아. 예. 사탕. 예, 저는 그러니까 뭐 그 요새 그 방울토마토에다가 아, 네. 그- 스테비아. 스테비아에다 네. 담궜는지 뭐 뿌렸는지 네. 그거 첨가하듯이 뭐 첨가물을 다른 줄 알고 네. 딱 먹었을 때 느낌은 사탕 먹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갈증이 날 정도로 야, 달거든요. 사탕, 예. 네. 사탕이란 표현이 맞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 경기 급식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바로 따서 바로 공급해서 학생들한테 가게 되니까 거기서 이 맛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게 하는 건데 이미 보통의 그 엄마들이나 영양사 선생님들은 시중에 오래 유통하기 위해서 일찍 따는 파란색이 강한 포도를 그러니까 기준 브릭스만 넘어가면은 그냥 따시거든요. 그쪽에서는 그것도 이해 못할 거는 아니에요, 사실. 아니 샤인머스켓이 네. 학교 급식에 들어간 지가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제가 근데 그 전에는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니 3년 정도 됐는데 그 이런 색깔이 이제 이렇게 이제 네. 완숙돼서 아주 가장 이렇게 당도도 그렇고 네. 최고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완성된 샤인 네. 머스켓인데 이거를 3년 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홍보를 못한 탓도 있고 양이 많지 않으니까 모든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일부만.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관행이랑 같이 들어가게도 해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교 급식이나 뭐 로컬 뭐 네. 푸드나 이런 특징들이 네. 어쨌든 제철 농산물을 바로바로 이렇게 네.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네. 그거를 오히려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처럼 네. 그런 거를 갖다 이렇게 먹었다는 게 참 기준 굉장히 품위가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거가 오히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이 그 일반화된 거에서 묻혀버리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토나 이런 것들도 이제 완숙 토마토를 네. 바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들이. 예, 정말 큰 예.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그런 먹을 수 것처럼 있는. 이 포도도 그렇게 먹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잘못된 거라고 오히려 크레임을 예, 걸고 걸기도 하고 참. 건품 단계에서 이거 들어갔자면 무조건 반품이에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네, 진흥원도 같이 회의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우리 좋은 가치를 스스로 망가뜨릴 필요 없지 않냐고 홍보를 그러니까. 더 할 생각을 해야지. 근데 선배님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모두의 기준이 거기에 박혀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될 수도 있어. 그냥 좀 일찍 따는 건 어떨까라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서 정말 저 포도의 포자도 잘 모르는 그냥 일반적인 그 사무장이긴 하지만요. 농가들이 더 잘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기준들에 맞춰야 어느 정도 시중에 나갈 수 있다는 거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시고 또 이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완전히 익은 게 나가게 되면은 유통 중에 그 2, 3일 안에도 조금 다칠 수 있으니까 걱정돼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따지고 보면 이해 못할 얘기들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색깔 가지고 거는 거는 하면 안 된다고 정말 독립운동하듯이 했고 또 영양 선생님들 교육에서도 같이 말씀드리고 드셔보시게 했더니 이해해 주시면서 이 포도 어떻게 하면 발주할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크레임 걸지 않으시면 저희는 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다 좋아하시면서 가셨고 그러니까 영양사들도 네. 그 실질적인 그 작물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요. 새로 들어가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교류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해에는 그 소통 작업이 일어나기도 전에 갑자기 확 익어버리니까 정말 거의 돈 어쨌든 1,000만 원어치 그 반품돼서 농가분이 우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좀 정말 마음 아팠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네.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식생활 교육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네. 식생활 교육에 교육이지. 필요하고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은 그동안 뭐 이제 완숙 토마토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은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조금 알고 있는 용어일 텐데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완숙 토마토라는 용어를 안 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홍보하면 이제 구하지도 못하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는 이제 샤인머스켓도 그냥 샤인머스켓이 아니라 이제 완숙 샤인머스켓으로 네. 이렇게 좀 알리는 식생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저는 이쪽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과일 가게 같은데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잖아요. 생산자다 보니까 뭐 한우둑으로 심어서도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이 이렇게 익은 거를 그 단가가 오히려 싸대요. 그래서 예, 그 노란 샤인 해가지고 조금 싸게 시장에 이렇게 나온 과숙된 애들을 파는 케이스가 있다는 그래서 그게 더 맛있고 좋은 건데 왜 싸게? 근데 야.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각오이 하면 예, 싼 예, 거고 예. 노란이라고 하는데 네. 한 달이 거치면 이제 누런 네. 이렇게 돼버리면 더 싸구려 같이 보이고. 그래서 망고처럼 익은이라는 오히려 그게 더 망고. 좋겠다. 예, 예. 아니 망고 말고 네. 저 뭐죠? 노란 거. 키위? 키위, 예, 골드 키위. 골드 키위, 골드. 골드, 골드로 좋은 하시죠. 이미지로 예. 해서 골드 머스켓으로 나가든지 골드 뭐. 머스켓 좀. 네. 그래서 원래 이름도 샤인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야, 맛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예, 아, 드셔보셨으니까 먹어보고 깜짝 아시잖아요. 놀랐습니다. 향도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드셨던 그 향이랑 다른 향이 났을 거예요. 특이한 정말 익은 과일 향이 나잖아요. 농축된. 그러니까 이 식생활 교육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정말 진짜 그거 이제 수업 시간에 그냥 한번 먹어보게 하는 거 예. 비교해서. 저 영양사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한 분께 포도 3알 나눠드리고 이거 다 인정받았어요. 딱 3알이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덜 익은 거 하나 드셔보시고 맛있네요 하셨다가 노란 거 드셔보시고 정말 맛있는데요 다른 거예요 했다가 다시 먼저 드셨던 거 한 번만 드셔보세요 하는 순간 아무 맛도 안 나요. 왜냐하면 입은 단 걸 먹는 순간 마비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맛있다고 생각하셨던 거는 그냥 그저 그런 샤인이라고 제대로 익은 건 이 맛이 나야 된다고 했더니 다들 상당히 바로 이해하시더라고요. 예. 오늘 샤인머스켓, 네. 골드 샤인머, 네, 골드 골드. 머스켓으로 할까요? 골드 샤인머스켓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제 푸드 플랜적으로 봤을 때 생산에서는 굉장히 노력하는 게 네. 이제 소비 쪽에서는 좀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산에 그렇게 노력하시는 만큼 네. 그 소비지 학생들 뭐 아니면 뭐 이제 그 시민들 일반 시민들도 이런 것에 대한 식생활 교육 뭐 이제 식생활 체험 이런 게 그만큼 중요하게 네. 접근해야 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게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러니까 과일 가게에서도 다른 거보다도 이거는 더 비싸게 이렇게 예. 받아야 되는 건데 네. 오히려 더 가격을 낮춰서 받는 되는 거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어디선가 그것만 따로 싼 가격에 갖다 파는 눈치더라고 하면서 그렇게 파는 가게도 있다. 이렇게 전국 하시더라고요. 최초로 저희가 골드 샤인 머스켓으로 한번 키워드를 지금부터 한 2년 완숙 네, 그 완숙 샤인. 완숙 토마토 네. 완숙 토마토도 알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그- 너무 안타깝다. 네, 안타깝죠. 더 안타까웠던 게 저희가 이제 시설 채소들이었어요. 올해 사진에 오이 보시면 보일 텐데 처음에 저도 조금 당황했던 게 애호박인가 했을 정도로 엄청 통통한 거예요. 보통 지름 5cm 이내여야 되는데 5cm가 훨씬 넘어갔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지름이 5cm 넘은 네, 거예요? 예, 넘은 거예요. 좀 얇게 잘 뻗어야 되는데 네, 이유 약간 두툼하면은 좀 네. 같이 아래랑 비교한 건가요? 혹시? 아니요, 둘 다 같은 건데 이 둘 다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온 건데요. 그리고 약간 얇은 것도 그러니까 있어요. 오이가 이렇게 뚱뚱한 오이라는 거죠. 호박처럼. 네, 뚱뚱해지고 노각처럼 노각 애오이처럼 되는데 어.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안도 조금 비어 있게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잘라놓은 거. 예, 시설에 들어가면은 너무 더우니까 제가 아까 37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시설 안은 40도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새로 자란 끝순이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랄 에너지를 다 오이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그 옆으로 자라는 걸 계속 자라면서 하니까 뭉툭하고 무슨 애호박 같은 그런 오이가 자라버리는데 이게 또 안이 비어 있거나 또 이렇게 자라는 애들은 맛있을 확률이 좀 있대요. 왜냐하면 너무 더운데 계속 물을 다 잎사귀가 날려버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시설에서 이게 1, 2kg 반품이 나는 게 아니에요. 몇백 킬로씩 반품이 나면 아휴. 여름에
이 농가에서 지금 천평에서 하루에 4박스 땄대요. 이야. 그런 원래 정상적일 때 몇 박스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까지는 그런데 4박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뭐 몇백 킬로씩 따는 그런 데서 막 뭐 10몇 킬로, 20몇 킬로 뭐 이렇게 뭐 따고 뭐 4박스 땄으면 한 40킬로 딴 거였겠죠. 근데 그게 그 4박스가 나오기까지 트럭으로 몇 트럭을 따서 버렸대요. 도저히 쓴맛이 나고 도저히 너무 뚱뚱하고 도저히 안 돼서 버리고 버렸는데도 이제는 더 이상 오이 모양은 이제 나니까 한번 내봤는데 반품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기준이라는 게 있고 분명히 맛이 안 나니까 잘못된 거는 반품을 맞는 게 맞긴 하지만 농가에서는 진짜 농가의 눈물인 거예요, 이 오이가. 그래서 반품됐다고 말씀드리면서도 너무 죄송해서 제가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오이가 없더라고요. 네. 종자가 그런 게 아니라 재배 네, 그 끝순이 환경에 타버리고 따라서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재배 환경에 따라서 어제까지도 괜찮았는데 오늘 쓸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아니 자라면서 이미 써지죠. 너무 더울 아. 때는 그 물도 다 날려버리게 되고 계속해서 수분을 날리게 되잖아요. 근데 끝순이 타버리게 되면 그 위로 올라가던 양분을 그 밑에 과실한테 주게 된대요. 농가 말로는. 그래서 더 얘들이 똥똥해지고 막 이렇게 좀 못생겨지는 거예요. 기준에서 벗어나는. 근데 그 통통한 거는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면은 어느 수준까지는 받을 수 있다. 근데 다만 속이 저렇게 빈 것들이 나오는 거는 학교에서 반품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해서 이것도 몇백 킬로 반품이 됐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고추 같은 경우도 시설에서 땄는데 원래 이 집이 고추 농사 잘 지으시는 농가인데 보기에는 빨갛고 예쁘지만 학교 급식에 이 모양 나가면 난리 나거든요. 뭐예요? 못생겼잖아요. 그리고 좀 너무 더우니까 애들이 이렇게 쭉쭉 쭈들쭈들 뻗어야 되는 거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농가에서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고서 도저히 납품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틀림없이 반품 날 것 같은데 괜히 애써서 올려보냈다가 싫은 소리 듣고 내려오고 그러면서 물건 상한다고 이거 그쪽에다 사진 보내드린 다음에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안 올리겠다고 해서 이거 납품 포기를 하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말려서 이거는 좀 나요. 말려서 그냥 고춧가루로 보통 하시면 되니까. 근데 이 이상 예쁜 모양이 나올 수가 없는 게 너무 고온이니까 지금 표피라도 어떻게 단단하고 딱딱하면 좋겠는데 너무 더우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그 뭐 다른 농가들도 상황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올해 그게. 그래서 고추 이때 없었어요. 예, 오이도 마찬가지예요. 오이도 이때 없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반품 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농가는 그 다음에 조금 개선이 되면서 그 윗순이 다시 새순이 나와서 자라고 하면서 자리를 잡아서 요 건으로 반품은 지금 안 되고는 있는데 초기에 한 트럭을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해서 몇백 킬로 버리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추워지니까 가온하우스가 아니니까 실제로 오이를 따서 판매할 수 있는 납품할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들고 농가는 그거 다 자기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거라 들어가는 어떤 뭐 영양제가 됐던 뭐 비료가 됐던 뭐 여러 가지 그 인건비가 됐던 다 들어간 다음에 버리는 거라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미나리 같은 경우도 이게 누가 미나리 밭으로 알겠어요. 다 녹아버린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마디마디에서 너무 더우니까 그 싹들이 나오고 해가 너무 많으니까 딱딱해서 도저히 납품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나리 싹 다 밀어버리셨어요. 새로 순 받으신다고. 아이고. 한참 비쌀 때. 뭐 모든 품목이 지금 그런데 이게 다 이 지금. 시설에서 나오는 애들이에요. 이것도 시설 미나리거든요. 하우스 안에 있는 미나리인데 이게 수수도 되게 재밌는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한 농가 사진인데 수수는 그러니까 열심히 잘 자라다가 물이 좀 축축해요. 얘네들이 습한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생장을 딱 멈춰요. 그럼 한 밭에서도 물 빠지는 지역은 먼저 자라서 먼저 익어버리고 물 안 저 사진 뒤쪽에 보면 노랗게 그냥 있는 건 안 익은 거예요. 거기 물 안 빠지는 지역은 그냥 멈춰 있다가 나중에 자라서 피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수확도 못 해요. 이거는 기계가 못 들어간다는 듯 다 손으로 익은 것만 골라서 아이고. 잘라야 돼요. 근데 1000평쯤 되는 수수밭 한번 가위로 자르려면요 정말 죽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날씨가 내 맘대로 안 가니까 원래 수수는 오히려 고온인 날씨를 좋아해요. 그리고 가물어도 좋아해요. 그래서 크게 더운 날씨는 문제가 되지를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덥고 갑자기 모리비가 오고 그랬다가 또 가뭄이 오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풀 문제, 벌레 문제, 거기다 제때 익지 못하고 고루 익지 못하는 노지에서도 이런 사고들이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두루두루 힘들다. 그래서 오늘 저쪽 밀양의 식량과학원 쪽이랑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수수가 그렇게 더운 해에 잘 그럭저럭 잘 버틴다고 알고 있었는데 올해 작황들 그닥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국조사 지금 하고 좀 계신데 비도 많이 오고 막 이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진들이 거의 지금 현재 경기 급식 김포에서 나는 작물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들 그리고 어렵게 농사짓고 계신 모습들을 제가 사무장으로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올려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작물들은 더우면 알곡을 익히고 과일을 익히는 데 쓰는 에너지를 호흡하는 데 다 써버려요. 왜 헉헉거리면서 더우면서 에너지 다 써버리면 맛있는 거 넣어줄 거를 다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깔도 제대로 안 나고 제대로 익지도 않고 단맛도 덜하고 그러니 어디 나가서 그 애썼다는 거 누구한테 칭찬 한번 못 듣는 상황이 돼요. 그렇게 애를 쓰시고도.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 그러면 이거 농사 짓겠나? 그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올해 여름 너무 힘들었어요. 야 진짜 이 수수밭은 진짜 깝깝하네. 이제 네. 이걸 익은 게 안 익은 게 많으니까 네, 섞여 또 있어서. 익은 거는 또 수확을 또 해야 되고 네. 참 그렇구나. 네, 예. 이 문제가 그래서 배수로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생각으로 제가 또 사진을 그 마지막에 넣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정말 물 빠짐이 좋은 수수밭이에요. 그리고 잘 하셨죠. 그래서 이 더운 계절에도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면서 야, 삽질하시고 하셔서 예쁘게 키우신 농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확이 있으니까 야, 무슨 꽃 같다. 예, 정말 예뻐요. 수수밭 정말 그 붉은 수수밭이라는 영화가 왜 있는지도 이 수수 이삭을 보면서 알 수 있거든요. 잘 익으면 이렇게 빨갛게 예뻐져요. 그래서 이거 친환경 밭이랑 아닌 밭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그 수수는 제초제에 정말 약해서 바닥에 그 있는 풀들의 제초제 한 번을 주잖아요. 그럼 요걸 다 흡수해서 이 잎사귀들이 친환경 밭 아닌 데는 빨갛게 타요. 이게 친환경 밭은 이렇게 익어도 수수대가 다 파랗게 초록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수는 등록 제초제가 없어요. 관행에서도 원래 법적으로 제초제를 못 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흡수를 해서 해를 입기 때문에 등록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그 정도로 그 풀도 다 이 날씨에 다 뽑아줘가면서 키우시고 물 안 내려가면 호미 들고 삽 들고 다니시면서 물 다 빼주시고 해서 한 번에 다 익히신 거에 성공하셨고 수확도 하셨어요. 이 밭은 며칠 전에. 그래서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제 거 아니지만 너무 애써주신 선배님들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아래 포도 같은 경우도 이게 친환경 샤인 중에 제가 올해 본 것 중에 제일 예쁜 샤인 머스켓인데 그러니까 친환경이에요. 씨는 들어있긴 하지만 이 정도 사이즈 샤인 키우기 정말 어려우셨을 텐데 그 키우셨더라고요. 옆에는 캠벨이에요. 예, 캠벨 사이즈 보세요. 요게 그 일반적인 캠벨 올해 사이즈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는 너무 더우면 호흡을 하느라고 당분이나 에너지를 모두 써버려서 나무한테 주질 못해요. 그런데 정말 애써서 키우셔서 올해 포도 이렇게 까맣게 익은 캠벨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너무 더워가지고 더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까맣게 익히시고 이렇게 알도 예쁘고 크게 물론 크고 예쁜 거를 너무 지향하는 것 자체가 농부들 들볶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납품해 주신데 너무 고맙고 예뻐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놨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날씨에 이렇게 농사 짓고 애쓰는 농부들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은 거 먹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금치 가격이 처음에 36만 원에 공급했다는 얘기를 누군가 뻥친 건 줄 알았어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경락가가 이거면 여기에 수수료가 붙고 뭐 하면 더 올라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시금치 4kg 한 상자에 45만 5천 원인데 그렇죠. 10박스만 해도 450만 26박스면 이게 돈이 얼마야. 그러니까 100박스면 얼마야. 그런데 그러니까
45만 원이 많네요. 이번에 뭐 한 단? 네. 한 단에 뭐 만 얼마였다고? 12,000원인가? 그랬다고 하니까. 내가 누가 그러더라고 13,500원 하더래 한 달. 그래서 시금치. 사러 갔다가 못 샀대. 아이고 비싸서. 그거 싼 거예요. 그것도 싼 거. 예, 보통 이날 경매가 최저가가 2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딱 한 단 나온 거 그런 거는 경매사들이 굳이 애를 써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단. 그 4만 원짜리도 여기 보면 10단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런 거는 상태가 안 좋은 거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가격을 보면. 근데 정말 잘 키우고 예쁜 애들은 뭐 기본 한 4kg 한 박스 단위 가격이긴 한데 어마무시했죠. 45만 원짜리 시금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진짜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친환경에선 거의 못 길러냈던 걸로 알고 있고 학교 공급 중단도 됐었어요. 얼마 전에 재개는 시작했지만 정말 그 급식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시금치는 얼굴 보기 힘든 친구들이었죠. 저도 시금치 8월 달에 씨를 파종을 했는데 이제 나오더라고요. 노지 것도. 그만큼 너무 더우면 얘네들이 안 자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농부들이 저 45만 5천 원 26박스 판매한 저 농가는 남들이 보기에 돈을 버는 걸로 보였겠지만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그 생각도 들어요. 저 정도 평생에 한 번 저 정도 보상은 진짜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개인적으로, 뭐 네. 지금 그 이제 갈수록 기후가 그렇게 이제 막 포악해지고 이러니까 참 이게 참 문제인데. 네. 근데 우리가 뭐 식량 관련해서 뭐 식량 안보 이야기하고 식량 자금 이야기하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옛날에는 이제 주로 이제 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네. 전쟁이 나면 뭐 배들도 마음대로 못 다니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식량을 작업하지 않으면 그 전쟁이 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아니라 이 기후 때문에 그 기후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이런 기후 때문에 그 이런 농민들이 제대로 생산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그 생겨날 건데 참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참 이렇게 어려운 이제 상황에 좀 이렇게 우리 식량에 대한 어떤 뭐 자급에 대한 네.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중요성이 더 이제 와닿는데 네. 그 나는 이제 식량 자급 관련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바로 정리를 해야 될 게 그 식량 자급률이 있고 곡물 자급률이 있어요. 네. 그거 알죠? 네. 근데 그거는 참 나는 그거를 나는 나누는 게 나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 아니 우리가 이제 식량 자급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외부에서 우리가 뭐 수입을 이제 못하는 상황을 이제 가정했을 때 지난번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쟁 상황이나 근데 지금은 뭐 지난번에 뭐 코로나 때도 그랬고 기후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자기네 국민들 먼저 먹이려고 그럴 거 아니야. 이제 그랬을 때 식량이 부족하면 이제 수출할 게 없으니까 이제 문을 닫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아무것도 이제 못 들어오는데 곡물 자체도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는 축산에 들어가는 사료가 거의 100% 이제 수입이라는 거죠. 사료 원료곡이. 그런데 우리가 곡물 자급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그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하는 얘기야. 근데 그 들어오는 뭐 사료로 들어오는 곡물을 딱 빼고 식량 자급률만 얘기하면 높아요. 한 뭐 45% 이렇게 나오는데 곡물 자급률까지 이야기를 하면 20%가 채 안 돼. 20%밖에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우리나라 식량은 그래도 한 반 정도는 작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0%밖에 안 된다는 거지. 네. 뭐 다른 먹을 게 못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뭐 돼지나 소 사료는 들어오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도체든 뭐든 아무리 이렇게 돈을 많이 만들어내도 우리가 이제 밥을 안 먹으면은 다 이렇게 죽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워지는 날씨가 이렇게 포악해지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 우리는 이렇게 농사를 이제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국가가 이제 그래야 유지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참 그 어려운 해를 만나서 국민들 전부 다 고생들 많이 했지만 특히 농민들이 참 이제 고생을 많이 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런 기후 위기 속에서 기상 이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해야 될 만큼 정말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더 많이 이게 공부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일도 아니라는 게 깝깝하거든요. 사실 온도가 9월 말까지 열대어일 거라고 누가 생각하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참 내가 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애써주시는 선배님들 덕분에 힘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참 이게 농민들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문제고 학교 급식에서는 또 학생들 또 이런 상황을 좀 아는 게 그래서 이게 농사 짓는 것도 이제 학교 급식의 이제 중요한 그 교육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4년 9월 25일 푸드플랜 뉴스 농장 25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